안녕하세요. 볼만차 기자들입니다. 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침내 구독자 2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뭐 거대 방송에 비하면 적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저에겐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네, 어떤 팬분께서 그때 초반에 10만 가까이 가는 그날까지 응원한다고 하셨는데 조금씩 조금씩. 이제 8걸음 정도 남은 겁니다. 맞습니다. 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K리그 전문 방송으로 이 수치를 달성했다는 거 저에게 큰 자부심이자 맞아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맞춰서 K리그 경기 영상도 이제 들어가거든요. 때깔이 달라졌다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네. 편집해 주신 저희 정세민 씨 그리고 편집팀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도 전하고요. 저희가 모니터 요원도 이제 5분 뽑았습니다. 실수까지 줄일 수 있는 볼만찬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긴 해. 자, 이번 주도 대박 경기 많았거든요. 21라운드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23일 펼쳐진 수원 삼성 대 인천전입니다. 인천이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인천의 기세 정말 대단합니다. 후반기 연승 달리면서 파이널 A 진입의 희망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가 프리뷰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무고사 김현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왼쪽에 김창수도 내세웠고요. 또 다른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권 이적생 강민수도 이날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신장이 높아진 효과가 있는데 경기 전 조성환 감독이 높이로 승부수를 띄우겠다고 했습니다. 수원은 부활한 한석종을 빼고 최성근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제외하고는 지난 수원FC전과 같은 라인업을 내세웠습니다. 초반 이제 수원이 경기를 주도하고 인천이 라인을 내리면서 수비적으로 맞섰는데요. 수원은 정상빈을 축으로 역습에 나섰고 실제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보기에는 오히려 인천의 역습이 짜임새가 있더라고요. 인천 상대 약점을 확실히 공략하면서 나갔는데 김현을 선발로 내세웠던 거 앞서 언급한 대로 박대원의 약점이 높이를 공략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인천이 전반을 잘 마무리하고 후반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상대에게 부담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 전반을 마쳤습니다. 정혁의 중거리슛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김현의 감각적인 헤더, 김창수 선수의 크로스도 좋았고요. 헤더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번에도 수원이 먼저 지난 수원 더비에 이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제리치는 사실 경기력 자체는 썩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기회가 오면 마무리하는 건 여전히 득점 감각만큼은 살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인천이 동점골을 만듭니다. 김현의 멋진 스크린 플레이에 이어서 내준 볼을 김준엽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박대원에게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고요. 이를 무고사가 성공시키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인천은 송시우, 김보섭 등이 들어가면서 2일 간격으로 뛰면서 체력이 떨어진 수원의 뒷공간을 노리면서 기회를 만들었고요. 결국 역전골을 성공시킵니다. 송시우와 네게바가 2대1을 주면서 네게바가 무고사에게 보냈고 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무고사가 얼마나 좋은 피니셔인지 보여주는 장면인데 상대를 벗긴 후 골키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감각적으로 툭 차넣거든요. 아주 멋진 골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인천이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인천은 사실 이게 시즌 첫 연승이거든요. 아, 첫 연승이에요? 네, 인천이 마지막 남은 게 연승이라고 했는데 이날 달성을 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데 김창수, 강민수도 이날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미 데뷔한 정혁과 함께 영입생들이 지금 팀에 성공적으로 녹아들면서 수비에 안정감을 더하고 있고요. 무고사가 지난 2경기에서 3골을 넣었습니다. 확실히 공격을 잡아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누구를 만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현재 인천의 모습이고요. 수원은 사실 수원FC 전반은 몸이 나아 보였긴 했지만 전반기에 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일단 김민우의 경기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실수도 많고 그리고 또 한 방에 위력적인 것도 아니고 김민우의 폼이 떨어지면서 저희가 사실 프리뷰 때 주목해야 될 선수 김민우라고 했는데 김민우가 떨어지니까 확실히 장점이 3미들이 확 죽어버린 그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좌우 측면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김태환이 간간히 좋은 크로스를 보내기는 하지만 돌파 패턴이 좀 읽힌 듯하고요. 무엇보다 패스 미스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또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은 선수가 아니라 공격에서 압도를 못하면 상대의 뒷공간이 오히려 뚫릴 수 있는데 계속 그런 상황. 인천이 이 부분 잘 노렸거든요. 이기재도 좀 전반기보다는 활동량이나 폭발력이 좀 떨어졌고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인 공격의 위력이 좀 떨어진 모습 보이거든요. 수비도 지금 헨리가 골드컵에 간 여파 때문에 높이의 역전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여름 이적시장에서 영입이 되지 않은 것이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박건하 감독에게 올 시즌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KOM 뽑아주시죠. 무고사로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정혁 선수랑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무고사가 2골이나 만들어냈기 때문에 빼기가 어려워서 무고사의 피니싱을 정말 칭찬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인천 같은 팀의
플레이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선수비 후역습 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팀에서 무고사 같은 확실한 피니셔가 주는 효과가 정말 대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천이 매년 강등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유기도 하고 후반기 인천이 흐름을 타고 있는 이유기도 한데 무고사 100경기에서 50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 기회가 많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는 장면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50골이나 넣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날도 유효 슈팅 2개로 2골을 만들어냈습니다. KO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를 유로 2020으로 만드는 무고사였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24일 열린 포항과 서울전입니다. 서울이 마침내 무승 행진을 끊었습니다. 드디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박진성 감독과 통화를 했는데 눈물이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너무 많이 울어서 말라버렸구나. 말라버렸어. 그 정도로 감격스러운 승리였는데 3월 21일 슈퍼매치 이후에 근 넉 달 만이고 와. 13경기 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박진석 감독 주변인들이 안색이 안 좋다 이런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좀 값진 1승을 거뒀습니다. 서울 선발 라인업부터 보면 박진석 감독의 의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포메이션은 4-4-2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고요한을 2선 미드필더로 내리는 4-1-4-1 또는 4-2-3-1에 좀 가까웠습니다. 고요한이 뭐 기성용, 백상훈 위에서 뛰고 양측면에는 나상호, 조영욱 빠르고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런 만큼 전방 압박을 하겠다. 그러니까 팔로세비치를 부상 없이 좀 그러니까요. 벤치로 뺀 게 포인트인 건데 여기에는 압박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포항은 송민규 없이 치르는 공식적인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전술적으로는 강상우 시프트를 통해서 뭐 이승모의 부상도 있었지만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우려고 했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확실히 수가 있는 감독이라는 거 저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강상우가 4-2-3-1의 10번 자리에 서고 임상엽이 송민규 자리인 왼쪽에 서고 이렇게 나왔고 권기표가 우측, 김진현이 원톱으로 깜짝 선발 출전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차이는 박진석 감독은 2002년생인 백상훈을 여러 옵션 중에 그렇죠. 기성용 파트너로 선택을 한 겁니다. 팔로세비치도 있었고 고요한도 있었고 여름도 있었어요. 근데 김기동 감독은 김진현, 권기표를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송민규는 송민규인데 김현성, 김호남이 다쳤죠. 그리고 팔라시오스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크베시치도 다쳤죠. 그리고 경기 전에 이승우까지 다치면서 2, 3선 자원 1선까지 포함할 때는 6명이 빠지다 보니까 활용할 선수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낯선 라인업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요. 경기는 점유율 62대 38, 점유 시간 33분대와 20분대 포항이 주도를 한 거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서울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다. 서울이 이번 경기 목표는 일단 무실점이었습니다. 공을 주더라도 간격을 유지하는 데 부단히 애를 썼고요. 이수빈이 이 뒤에 장면을 보면 하프라인 앞에서 공을 잡습니다. 그런데 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횡패스. 강상우가 코너플랫 근처에서 어찌저찌 공을 잡아서 침투했지만 마찬가지로 서울 선수들이 공간 없이 군데군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 곳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건 백패스. 그래서 그랜트가 이제 이날은 레프트백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강상우 자리에 뛰었죠. 네, 돌파가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막히니까 답답해. 내가 할게. 그러면서 돌파 막히죠. 네,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서울 선수들 뒤에 간격 보십시오. 잠그려는 의도는 좀 분명히 있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저 간격은 반복 훈련을 해야지 나옵니다. 왜냐면 서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는 이제 그 호흡으로 맞춰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성남 제주가 잘하는 그렇죠. 두줄 수비. 두줄 수비 그거를 이날은 굉장히 잘 보여줬고 결국은 뭐 포항 입장에서 롱패스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 강상호 슈팅이 있었지만 수비에 막히고 김기동 감독 답답한 표정이 그대로 카메라에 잡히는 모습도 많이 나왔고요. 서울은 전반에 슈팅이 단 한 개도 없었는데 포항한테도 유효 슈팅을 한 개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안 때릴 테니까 너네도 때리지 마. 그렇게 좀 경기를 조금 답답하게 끌어갔고요. 포항 입장에서 보면 0대0이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전반이 종료 직전에 오히려 서울한테 좀 실점할 뻔했습니다. 가브리엘 머리에 맞고 흘러나온 공이 권한규가 다시 한번 헤딩으로 백패스를 합니다. 근데 호흡 미스가 나와요. 강영무는 흘러나온 공 자기가 잡으려고 달려나왔고 권한규는 골키퍼가 골문에 있겠지 하고 그냥 백패스를 해주는데 그 엇박자가 나면서 갑자기 강현무가 역동작에 걸리죠. 근데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대부분. 맞아요. 근데 이거를 강현무가 가까스로 잡아내면서 실점은 하지 않지만 서울 선수들 앞에 있던 선수들은 득점이다.
라고 조금 어필을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슈퍼 세이브는 강현무가 최고인 것 같아요. 예전에 광주 원정에서도 맞아요. 네. 들어가는 공을 얻어낸 거 있습니다. 후반에 먼저 변화를 준 쪽은 포항이었는데 김진영 카드 빼고 고영준을 투입합니다. 네. 서울은 반면에 교체 선수 없이 그대로 나섰는데 상황을 봐서 후반 중반에 변화를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팔로세비치와 지동원이 벤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서울 벤치가 든든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전보다 무게감이 생겼어요. 지동원 박주영이에요. 이거 2012 런던 올림픽처럼.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지동원은 투입하지만 팔로는 끝까지 투입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포항이 공세를 계속하던 후반 9분에 서울이 선제골을 넣어버립니다. 뒤에 장면이 나오죠. 이 골도 압박에서 비롯됐습니다. 뭐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백상훈 움직임이 정말 좋았거든요. 이 백상훈이 미친듯이 뛰어가면서 신진호의 백패스를 유도했고 전민광이 다급한 나머지 공을 걷어냈는데 그게 가브리엘 가슴에 맞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왼쪽에는 고현에게 내주고 고현이 득점. 고현은 2019년 7월 제주전 이후로 2년 그리고 35경기 만에 득점을 했습니다. 가브리엘은 K리그 데뷔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너무 서울 쪽 얘기만 했는데 포항은 정말 안 되는 날이었어요. 수비 실수로 선제골을 내줬죠. 그리고 광기표가 다리 경련으로 혼자 뛰다 넘어져서 교체가 됐고. 광기표는 항상 김기동 감독이 G 얘기를 하는데 또 G 때문에 그렇죠. 교체가 됐군요. 예, 본인 화를 내더라고요. 본인 분에 못 이겨서. 그리고 후반 31분에는 강상우가 페널티를 얻었는데 이게 번복이 됩니다. 뒤에 자세히 좀 나오는데 아마도 주심은 조영욱이 다리를 길게 뻗었다가 접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다. 그래서 의도가 없었다고 번복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김기동 감독이 꺼낼 공격 카드가 없었습니다. 밀어붙였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면서 결국 최하위였던 서울에 패하고 말았고요. 경기 전에는 좀 송민규 이적에 항의하는 포항 팬들의 걸개가 한 20개 가까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살벌했거든요. 살벌했습니다. 네, 여러모로 어두운 분위기에서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패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경기 후에 여러 전문가들과 좀 통화를 했는데 다 그러더라고요. 송민규 공백이 생각보다 커 보였다. 뭐 언론이나 뭐 팬들이 얘기한 것보다 더 실제로 전술적으로 더 커 보였고 왜냐하면 또 장점이 왼쪽 공격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가 확 죽어버렸으니까 좀 공백이 커 보였고 선수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이 빡빡한 8월이 더 걱정된다. 예, 이렇게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서울은 죽음의 8월을 앞두고 분위기를 반전했습니다. 자, KOM은 백상훈? 백상훈으로 하겠습니다. 네. 뭐 고요한 있고 여름 있었지만 백상훈을 투입한 게 활동량, 적극성. 이 선수가 오상고랑 청대 시절에 뭐 캉테라고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캉테처럼 총총총 뛰는 장면 뒤에 제가 몇 개 준비해놨으니까 보시면 알 텐데 압박을 그전에는 기성용 패스, 오스마르 패스로 조금 벗겨내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백상훈은 본인이 그냥 공을 밀고 2선까지 갑니다. 거기서 파울을 어떤 패스를 해서 공격을 이끄는 것도 백상훈이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이날도 사실 후반 중반에 빼려는 계획이었었는데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렇죠. 풀타임, 프로 첫 풀타임을 포항전에서 뛰었고 어떤 득점 장면에서도 기여를 했으니까 만점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 세 번째 경기는 울산 대 수원 FC전입니다. 이거 저 루마니아전 보다가 스코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대2 해주시죠. 제가 다녀왔거든요. 네. 이 경기 한 단어로 딱 정리하겠습니다. 라스. 사실 뭐 뒤에 얘기하지 않고 아예 KOM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라스입니다, 라스. 네. 이번 라운드 M1 네, 맞아요. 네. 라스 경기 후 인터뷰했는데 오늘이 그날이었다. 구티의 그날을 너무 능가하는 그날이었는데 그냥 원맨쇼로 선두 울산을 침몰시켰습니다. 네.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하죠. K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라고 칭찬 아끼지 않는데 이날 K리그 커리어에 아예 하이라이트를 찍습니다. 이전까지 뚝배기 능력이 좀 집중됐다면 이날은 라스가 얼마나 치명적인 피니셔인지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선제골 울산이 넣습니다. 제가 프리뷰에서 찍은 키맨들이 다 좋은 모습 보였어요. 제가 바코라고 찍었잖아요. 바코. 예, 이날 바코는 울산에서 가장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는데 개인적으로 K리그에서 지금 가장 볼만한 선수 찍으라고 하면 누구냐? 바코예요. 돌파가 기가 막히고 팬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선수인데 전반 20분 멋진 선제골 넣습니다. 김민준의 감각적인 패스 센스도 돋보였지만 그 패스의 흐름을 살리는 바코가 이 수비수 뒤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마무리 장면까지 돋보였던 골이었습니다. 이 골이 영민이 된 것 같아요. 잠자던 라스의 쿼터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라스 전반 30분부터 40분까지 10분 해트트릭을 완성하거든요. 30분 첫 골은 라스의 높이를 볼 수 있는 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합작골 대명사로 손킥 듀오 하잖아요. K리그에는 무릴로 라스가 있습니다. 무릴로의 코너킥을 라스가 머리로 돌려놓았는데 무릴로 패스를 라스가 마무리한 골이 벌써 5골이에요. 반대로 라스의 패스를 무릴로가 마무리한 것도 한 골이 있어서 6골을 두 선수가 합작을 했고요. 37분 두 번째 골은 인터셉트 후 속도와 시야, 침착한 마무리, 소협시의 역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골이었고요. 40분 이영재의 패스를 받나 만든 세 번째 골은 피니셔로서의 감각, 볼을 찍어 넘긴 센스가 굉장히 돋보인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추가 시간 양동현의 골을 도왔고요. 후반 3분이죠. 이영재의 패스를 받아 그 돌리는 발 터치 있죠.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힌 오른발 슈팅으로 포트 트릭을 완성합니다. 라스는 사실 쉬지 않고 계속 득점기에 만들었는데 전 이 모습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이게 유럽 선수들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족이 없어요. 골 더 넣으면 넣겠다 이런 식인데 스트라이커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라스는 13호 골로 득점 단독 선두로 치고 올라갔고요. 라스의 활약을 앞세운 손FC도 3연승으로 5위까지 올라섭니다. 손FC가 인상적인 게 라스 원맨 팀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릴로, 이영재, 박주호 중원 조합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울산의 막강 어리진을 상대로도 압도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창의적이면서도 공격적이고 동시에 기동력과 수비력까지 갖춘 조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중원을 구성했습니다. 울산은 올 시즌 최악의 경기 끝에 홈 첫 패를 당했는데요. 홍명보 감독도 할 말이 없네요라는 말로 이제 입을 떼기도 했는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후유증이 커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몸이 굉장히 무거웠고 허리진과 수비 쪽 사이에 균열이 계속 생기면서 상대 속도를 전혀 쫓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고요. 운도 따르지 않았어요. 골대를 3번이나 맞췄더라고요. 일단 컨디션 문제이기 때문에 나아지겠지만 이게 의외로 오래 걸린다? 그럼 울산이 전반기 탔던 좋은 흐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홍명보 감독의 고민이 커질 수도 있는 대패였다라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 강원 제주전입니다. 2대2 무승부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4경기를 통틀어서 가장 짜릿한 경기 꼽으라면 강원 제주전이 될 것 같은데요. 슈팅을 각각 16개씩 주고받았습니다. 승점은 1점씩 나눠 가졌지만 강원이 최후에 슬며시 웃는 그런 양상이 펼쳐졌는데요. 제주가 일단 빠르게 앞서갔습니다. 근 2달 만에 치르는 실전이라 그런지 감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전반 초반 생각보다 몸이 가볍더라고요. 멋진 패스워크를 통해 15분 만에 제루소가 주민규 패스를 받아서 선제골을 넣습니다. 반면에 강원은 이적생 이정엽까지 선발 투입하면서 뭔가 공격적으로 좀 힘을 실었는데 전반에는 중거리 2방 말고는 딱히 기억나는 장면이 없었다. 하지만 후반에는 양상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일단 강원 김병수 감독은 전반 26분에 이미 고무회를 투입했었고 하프타임엔 윤석영, 황문기를 넣으면서 아예 그 틀을 바꿉니다. 특히 윤석영이 들어온 다음에 왼쪽 측면 공격이 살아나는 모습 뒤에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두 골 모두 이 왼쪽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왼쪽 공격을 살리는 그런 전술로 효과를 받고 제주 남길 감독은 후반 중반에 4명의 선수 여긴 이적생인 정은성과 홍준호까지 포함됐는데 이 4명을 투입하면서 에너지를 불어넣는데 조금 초점을 맞춥니다. 제주 입장에서는 후반 40분 주민규가 진짜 원샷 원킬 본능으로 득점하면서 의지의 골이었어요. 그렇죠. 9경기 만에 승리가 눈앞에 좀 아른아른 거렸습니다. 잡은 경기다. 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후반 45분에 코너킥 상황에서 임채민의 헤더가 이창민의 다리에 맞고 굴절됩니다. 그리고 득점. 뭐지 이거? 또 강원인가? 더 세야지. 네, 강원 홈에서 예전에 포항전도 그렇고 뭔가 세한 경기 많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1분 40초 만에 김영빈이 이번에는 김대원의 크로스를 헤더로 또 연결하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제주가 높이에 약점이 있어서 홍준호 영입하고 항상 그 고민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두 득점의 헤딩 경험이 모두 김호규와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친정팀을 상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장신 수비수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2대2 무승부로 경기가 끝이 납니다. 강원은 광주전에 이어서 연패로 갈 수 있는 흐름을 잘 끊었습니다. 반면에 제주는 어느샌가 9경기 연속 무승에 빠지면서 좀 고민이 커졌습니다. 이 경기 포인트는 아무래도 후반 집중력이 될 텐데 강원은 작년에 역전의 병수 이런 별명도 있었잖아요. 최근 3경기에서 5골을 모두 후반에 넣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주는 선제골 넣고 지킨 경기가 올 시즌에 2번밖에 없어요. 선제골 넣은 9경기 성적이 2승 6무 1패입니다. 계속해서 비기거나 오늘도 비겼고 이날도 비겼고 패한 경기도 있었습니다. 초반 단단했던 제주는 온데간데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KUM 누구로 할까요? 임채민으로 하겠습니다. 네, 교통사고 이후에 지금 3달 만에 선발로 돌아왔는데 그렇죠. 몸은 100%가 아니지만 팀의 중심을 잡기 위해 나왔다 이렇게 주장답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2실점을 했으니까 뭐 수비적으로는 만점이다 할 수 없지만 뭐 볼 획득, 클리어링, 볼 차단, 공중볼 경합 모두 다 팀 내에서 가장 많았고요. 경고도 유일하게 임채민이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여기에 추격골을 만드는 헤더까지 했으니까 에모로 뽑기에는 부족한 게 없어 보입니다. 자, 21라운드 숨가쁘게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22라운드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